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19대 대선 이 대진표가 확정되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될 거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따라잡을 거냐.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양측의 입장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측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또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컨벤션 효과라는 평가절하도 있다.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진단이다. 후보 간 합종 연횡은 대선 구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현실 가능성이 낮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과 선거판이 달궈지면 연대론이 힘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권교체 적임자를 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쟁도 치열하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여는 자수성가형 지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19대 대선, 문재인의 대세론인지 안철수의 역전승인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의 대세론이냐, 안철수의 역전승이냐, 이런 프레임 대결이 뜨겁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 여론조사의 뚜껑이를 열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약진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좀 얘기를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춘석 의원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후보의 약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예. 하여튼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저도 상당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이 상수적 개념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1등을 달려왔고 지금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10%대 전반에 있다가 컨벤션 효과 플러스 여러 가지 양강구도의 개념으로서 사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의 지지율은 이 상수적 변수가 아니라 변수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수층을 지지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거든요. 옛날에 반기문으로 갔다가 황교안으로 갔다가 일정부는 안희정으로 갔다가 하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게 문재인과 안철수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 구도로 가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부분 안철수로 가 있다. 근데 이게 안철수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이게 몇 강 구도를 형성하느냐, 또 후보가 몇 명이 남느냐에 따라서 저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문재인은 상수는 항상 상조를 할 거고 이러한 지지를 안철수 후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변동폭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결집도가 약해서 지금 현재의 상승이 나중에 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와 그동안에 이제 대세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중반, 많으면 30% 후반, 이런 정도를 절대 못 벗어나는 지지율이 계속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표의 확장성의 한계가 분명하다. 예.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지지층은 있지만 표의 확장성 한계가 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급등한 것,
그것은 기존의 이제 프레임이 정권 교체 프레임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현 정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들이 거의 열망이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기존의 18대 대선이 이제 문재인 박근혜 프레임이어서 그런데 지난 3월 31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함께 예. 사실은 보수의 상징이 소멸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 프레임은 이미 깨진 상황이에요. 정권 교체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정권 교체로 바꿔야 될까라고 하는 컨텐츠 문제로 간다라고 하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조금 더 나은 정권 교체가 뭘까? 더 내용 있는 정권 교체가 뭘까?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미 정권 교체를 어떤 식으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국민들의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예. 하여튼 뭐 미국식으로 다 제견 서류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 끝장 토론을 해보자. 예.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누가 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계획을 완수하면서 우리 미래를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이 서류 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들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 대결의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상당 부분 저는 강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그 호감도 부분에서 보면 예. 안 대표가 한 58% 예. 어젠가요? 최근에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예. 문재인 대표가 48%, 뭐 큰 차이는 아니어 보이는데 비호감도로 가면 문재인 대표가 엄청 높아요. 예. 비호감도로 가면 안 대표는 굉장히 낮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표의 확장성 부분들은 안 대표가 확실히 높다. 뭐 이렇게 예.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약간의 그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자체적인 그 경쟁력에 의해서 표가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셨고, 이준석 의원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견이 드십니까? 예.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4일서부터 6일 사이에 한국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38%,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5%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제 질문하신 대세론을 이어갈 것인가에서 이미 대세론은 사라졌다. 예. 이제 양강 구도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양강 구도가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5월 9일 선거일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 여론조사 이제 발표한 날 시점에서 한 5% 정도 안철수 후보가 질 거다.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실제 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합적인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이제 좀 빨리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거는 남들은 뭐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이제 변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정치 공학적인 변수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이춘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후보 대 반문 그런 구도다라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 문재인 캠프 쪽에서 그런 구도로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제가 보면 필패입니다. 한국 사회를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잘못 분석과 이런 무능이 결국은 다음 정권에서 한국 사회를 바로 새롭게 위기 한국을 구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 앞으로 이어지는 거는 예. 어차피 아까 이제 김광수 의원이 말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이미 탄핵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예. 탄핵 전까지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패, 무능에 대한 심판. 예.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 거기에
나름대로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결집돼 있고 새롭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희망들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있었죠. 예. 하지만 탄핵이 되고 그리고 촛불광장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의 힘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탄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롭게 미래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복잡한 환경의 미래, 21세기에 이 불안정하고 예. 이런 속에서 한국을 경쟁력 있게 이끌 후보가 알겠습니다. 누구냐. 예. 그게 이제 안철수로 예. 나타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민태 교수님이 이제 그 호남에서도 아마 전북에서도 문재인 후보 선택할 것이냐 또 안철수 후보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뭐 그 이른바 보수로 상징되는 세력들이 상당히 좀 약화가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선택할 것이냐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누가 더 적임자이냐에 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후반부로 좀 미루기로 하고요. 일단 대세로는 사라졌다. 김윤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론석 교수님? 네, 저는 뭐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역시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떤 여론의 지지나 또 이런 거 보면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예. 많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게임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흥미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 바라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 언론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큰 맹점인데요. 대개 여론을 묻는 사람들의 100명 정도 물어보면 약 5명 내지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숫자도 1000명 이하의 사람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빙산으로 본다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엄청나게 커 있는 빙산의 그 모습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예.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같은 게 이렇게 판을 칠 수 있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다양한 채널과 정보를 종합 분석해 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예.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일단 현재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예. 부분이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정해가는 그런 작업이고요. 예. 그리고 대세론 또는 뭐 영역 확장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게 정리되고 이제부터 정책이랄지 인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검증해가는 대결의 양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그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의 지금 현재 상승이 계속돼서 양강구도로 고착될 거냐 하는 건데 두 분께서는 양강구도가 이미 고착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안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실제 고착됐습니다. 두 분은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높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죠. 사실 이제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감도나 비호감도 조사도 있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여전히 문재인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70% 정도가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전에 우리 당의 후보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을 합하면 한 60% 정도의 전체 득표를 했습니다. 우리 예, 당의 예. 지지율이 예. 40대 후반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전체 포지션을 찾으면 한 18% 정도 지지를 차지했고 그중에 12% 정도가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높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게 후보의 프레임이 거치고 정당의 프레임으로 나가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할 것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걸 따져보면 우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선의 상대방이었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표를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 후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사실 다른 조적 요소를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선거의 과정, 또 정책의 제시, 또 정당의 기여도에 따라서는 저는 충분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 지금 일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좀 낮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들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필요하고, 예. 저는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정당의 지지율에 수렴할 수 있다. 예. 선호수 그 얘기 듣고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후보들을 봤을 때 예. 여전히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적인 그 과거의 선거나 이런 프레임을 봤을 때 과거에는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선 구도였는데 지금은 선거의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바른당이랄지 한국당인가요? 한국당의 후보들의 상황,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예. 사실은 이 그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안철수나 문재인이냐 이 둘만 가지고 바라보는 프레임은 저는 그 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홍준표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쪽에 과거에 계속해서 여당을 지지하면서 그쪽을 찍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김거수 의원님. 여전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세론에 안주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미 저는 대세론은 이미 벌써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희태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똑같아요. 이게 한 이번 주말 정도 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많이 빨리 왔어요. 국민들의 생각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대세론에 안주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진짜 피폐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예. 이번 보면요. 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문 후보 지지층이 하겠다라고 하는 20.3%예요. 예. 그리고 안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예. 59.9% 60%란 말이죠. 3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두 합쳐서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니까 민주당이 대세다. 이게 결국 당 지지율도 지지율에 의해서 후보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일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절대 마의 40%라고 하는 천점을 절대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의 한계가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핸디캡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 확장성 부분에서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대세로는 대세는 이미 무너졌고 양강구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역동적이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양쪽만 있냐?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예. 물론 있지만 그 후보 이미 보수가 괴멸하고 소멸해 버린 상황 속에서 보수의 재집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보수층의 투표 행태들이 사표를 방지하려고 하는 투표 형태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하고 조금 더 가까운 후보가 누굴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글쎄 뭐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많아야 15% 안팎에 함께 머무르고 나머지 85% 정도를 가지고 결국 40%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두 후보가 결혼의 형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속에 많은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표가 조금 떠돌아다니는 표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네. 또 당의 지지율까지 생각하면 네. 그게 나중에 종국에는 당 지지율이 반영돼서 그것도 꺼지지 않겠느냐.
또 오자구도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 역시도 안철수 후보에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론을 살짝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 개인과 국민의당의 이제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여론조사가 참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예. 그리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거에 한국 현대 지금 딱 2017년 사회에 정말 적합하냐 할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채워나가야 되고요. 그 채워나가야 되는 건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예. 또 이제는 국민들이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는 저는 전체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이제 어저께 나온 거에서 35%라고 하면 실제적인 거에서는 개인으로 나온 건 한 30% 정도다. 예. 그리고 5%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공학적인 그런 요소에서 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실제인 거는 뭐 저는 30%로 바라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보는 거예요. 예.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이런 지금 실제 20몇 %밖에 인정 못 받는 게 아주 타당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인정받는 거는 정말로 그 정도의 지지가 있어서 인정받는 거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아마 민주당이 제대로 다시 이제 야당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만약 정권을 만약 잡는다 그러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김종인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거의 뭐 민주당 망할 알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에서 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정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떠났죠. 그 정도로 무능한 당이에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무능함이 결국은 지금 선거에서도 결국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게 나오고 예. 그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실제 호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남이 특히 전북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노민들의. 근데 이 수준 높은 데서 가능하면 대세론에서 정권 교체의 열망에 따라서 많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지가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 내에 5% 정도가 빠질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구도로 이제 바뀌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다시 확대하기는 아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요. 예. 5% 지지율 빠진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말씀이셨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그렇게 빠질 겁니다. 예,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죠. 어찌됐건, 가장 문재인 후보에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확장성 부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듣고 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이루어진 선거가 아닙니다. 예. 사실 이번 대선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정치인의 목도 아니고 정당의 목도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로부터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 예.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키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촛불을 들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들이 적어도 저는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의 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나는 촛불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이미 재판조차도 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운운합니다. 예. 그러면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절대 예. 표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일시적으로 우리 보수층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안철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냉철한 시대에 무엇이 정권 교체냐, 무엇이 적폐청산이냐라는 고리점에 가면 저는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고 예.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은 예. 사실은 무엇이 정권 교체고 무엇이 적폐청산인 것을 어느 사람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만일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적폐 대상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야합형태를 뜬다고 하면 저는 예. 단호하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보가 분명히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행보를 해야지 사실은 아주 모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저는 호남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차없이 심판을 받을 수 또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관계를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죠.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리죠. 제가 드렸던 질문은 문재인 후보의 표의 확장성의 한계를 여쭤봤던 것인데 정확한 질문은 안 해주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문연대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살랐다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선 뭐 얘기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했으면 예. 좋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광장에 촛불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잘못된 겁니다. 계속 앞장서 나갔고 탄핵 서명운동 제일 먼저 앞장서 버렸고 단지 이제 안철수 대표가 광장에 안 나갔던 시기는 이미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헌재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겠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 거고 예. 광장에 처음부터 결합했죠. 예.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안 대표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스몰 텐트, 빅 텐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올 때 안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하겠다. 예.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연대하지 않겠다. 예. 적폐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연대하지 않겠다. 예, 세 가지 그렇죠. 제시했더군요. 예.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반문재인 연대하지 않겠다. 예. 이런 부정적인 슬로건으로 가지 않고 미래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적폐 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판가름 이분법 한단 말이죠. 예. 이거 한쪽은 촛불 개혁 세력이고 안철수 후보는 적폐 세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예. 계속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 편가르기예요. 나는 옳고 예. 너는 적이다. 계속 이렇게 편가르기 했던 것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은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패권 세력이다. 뭐 이렇게 계속 비판을 받았던 거고 예.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예를 들면 뭐 양념 논쟁도 있었고 예. 박영선 의원이 예.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에 소금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당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배석하는 문용식 뭐 가짜뉴스 대책단장인가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예. 죽인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사고 자체가 문 후보의 어떤 지지율의 확장성 한계를 스스로 가두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야기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 국민들 모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철수 후보를 적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합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취지지. 아니, 안철수 그런데 후보 자체를 합한다, 바로 합하지 않겠다고 적폐역할을 분명히 선언하고 몇 번 선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재인 후보 측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한국당하고 적폐세력 한패고 그래서 너는 적폐세력이고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 한편으로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삼자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속에 고정적인 지지층이 있는 문재인 후보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공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붙여서 적폐 세력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그 잘못된 부분 관해서 거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3대 연대 불가론 않겠다 하는 그 김광수 의원 말씀하시는 얘기를 똑같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끝말에 항상 붙어요. 한편으로 국민의 의원대는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합니다. 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 지지층 특히 한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수구 세력과 합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 저항, 특히 호남민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연대를 만들어주면 반문 연대를 만들어주면 나는 가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반문 연대를 조장해서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맥상통하게 가능한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의 의미는 공학적으로 연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1대1 구도로 해서 사표 방지 심리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지 국민에 의한 연대를 또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참 잘못된 거죠. 국민에 의한 연대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국민이 말하자면 1대1 구도 속에서 양자 구도로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사실상의 연대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지. 공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폐가 뭔지를 먼저 한번 명확하게 개념 너무 정리를 깊이는 해야 안 될 것 들어갔으면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이 적폐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칭하는 겁니다. 보수당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세력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적폐라고 하는 거는 야당일 수도 있고 또 민주 진보 세력일 수도 있어요. 예. 스스로 민주당 자체도 예. 적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을 걸고 그걸 이제 바꿔보자는 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연대론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을 한번 잠깐 고민해 봅시다. 총선에서 이제 여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념 대결하고 지역 대결을 벌였을 때 그때 어떤 논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예. 단일화하지 않으면 예. 결국은 여당한테 진다, 예. 새누리당한테 진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지금 양당 구조의 이 폐해를 바꿔보겠다. 예. 그리고 결국은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꿨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그런 연대를 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아마 국민들이 명확하게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앞뒤 말이 똑같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거는 무능입니다. 예. 무능이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가졌던 게 국정농단과 부패가 첫 번째 이유예요. 예. 하지만 더 커다란 건 뭐냐면 국가 정부가 무능했던 거예요. 예. 무능했기 때문에 한국을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낙후시켰단 예. 말이에요. 김용태 만약 그런 교수님, 예. 무능으로 예. 만약 다음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예. 생각하면 그거는 현 정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 누군가하고 손을 잡아서 뭐 둘이서 하나가 된다든지 셋이서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절대 보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호성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도가 된다는 거죠. 연대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적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그 정책 강령이랄지 예. 또 정당의 여러 가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대선 공약이랄지 이런 걸 보면 가장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당이 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뿌리도 같았었고요. 예. 현재 대선 전국에서 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호기입니다. 예. 호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대를 해야 된다면 저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연대를 해서 예. 그간 우리 사회가 역주행하면서 완전히 그 뒷걸음질 치면서 잘못돼 왔던 이런 적폐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그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예.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런데 왜 연대가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국민들이 연대하지 말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어떻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우리 호남은 그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꼭 하고 싶지 않아도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없어도 투표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내몰렸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그 짜잘한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한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고 예. 그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안철수냐 문재인이냐라고 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돕고
그런 예.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보면서 예. 이 선거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적폐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구 절벽의 문제, 또 남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드의 문제, 이런 예. 문제들을 같이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요거 하나만 봅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국민들이 네. 다 이렇게 단일화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아니 다 국민들이 그런 네. 게 아니라 아.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네. 자 그렇게 힘을 합쳐서 특히나 민주당과 여기서 말하는 국민들은 누군가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쪽의 국민의 봐요. 그 사람은 세력이죠.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꼭 민주 진보 뭐 혹은 뭐 국민당 요까지만 국민 아닙니다. 아니, 이게 국민들이 단일화를 다 원하지 않고요. 일단 네. 팩트로 가게 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그리고 정치 뭐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하는 거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예. 오히려 3당, 4당, 5당에서 저는 거기서 네.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연대를 희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정권 교체 집에 가서 희망하는 2%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네. 아까 이제 그렇게 이게 표현을 정권을 했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그런 분들 그거는 예, 그리고 말꼬리 잡는 알겠습니다. 것이 돼버리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의 본래 말하는 의미를 네.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두 네. 분의 얘기는 거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대선에서의 그 비문연대, 일단 어쨌든 그 언론에서도 계속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 요구에 의한 단일화라는 단서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좀 얘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후보다 이 사실은 양강구도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어떤 각오는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무능한 상속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후보는 준부된 후보다, 적폐 청산의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적임자인가에 관한 좀 논쟁을 좀 하고 토론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무능한 상속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예, 문재인 후보에게 그렇게 하죠. 예. 무능한 상속을 했다. 예, 저는 뭐가 무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예. 우리 역사, 해방 이후 역사 중에서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무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기득권에 대해서 한가했고 우리 역사적 발전에서 몇 발짝을 더 나가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좌절됐기 때문에 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집어든 하여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무능하기로 따지면 한없이 무능한 거죠.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그것을 무능하다라고 해서 무능함을 전제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종의 비문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문패권주의를 주장합니다. 나머지 세력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민주당의 형성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57%를 득표했어요. 예. 나머지 우리 20% 이상 득표하고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75%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 당내에서 그러면 어느 쪽이 패권이 센 겁니까, 사실은? 우리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내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일 대우로 가고 있어요, 이것. 예. 오히려 국민의당은 더 안철수 중심의 더 예. 패권주의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 마치 문재인은 패권주의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 언론이나 이것들이 예. 가두기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우리 워딩을 쭉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판이 잘못됐으니까 나 새 정치하겠다라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선 프레임도 문재인 대표께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갖고 더 좋은 정권 교체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좋은 정치에서 새 정치를 주장한
안철수 세정치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정권교체라는 말을 더문집해서 더 좋은 정권교체라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원조와 원조의 짝퉁을 흉내내는 거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새정치 더 좋은 예. 정권교체를 하면 나는 어떤 걸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라는 예.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문재인 부분을 친문백본주라고 몰아놓고 나는 이와 다른 걸 한다고 주장해서 표를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저는 확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오늘 사실은 안희정 후보 뭐 이재명 예. 후보, 최성 후보들이 만나서 예. 다시 논의를 하고 예.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예. 뭐 진보적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세력들 예. 또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안희정을 지지했던 들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적어도 뭐 지지율 50%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예. 상속자 부분들은 저는 뭐 문재인 후보를 지칭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정확한 워딩이 문재인 후보 지칭하지는 않았고 예. 박근혜가 박정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냐. 예. 정확히 팩트가 그렇죠. 예. 이재용이 이건 누구죠? 이건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삼성의 대주주가 됐겠냐.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자수성가해서 컸다. 예. 그래서 자수성가한 나라한테 예. 나한테 좀 능력 있는 나한테 미래를 맡겨다오. 이런 호소였죠.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제발에 뭐 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뭐 겨냥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워딩은 문재인 후보이 지칭한 거 아니었다는 팩트 말씀을 드리고요. 패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안철수 지지율이 75%니까 패권이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지지율이 높을 수 있죠. 친문 패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민주당의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박영선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양념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상처난 것에 소금 뿌리는 이야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저는 패권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문자폭탄 18금 후원금 문자폭탄 엄청 받았고요. 예. 휴대폰이 뜨거워서 나중에 휴대폰 바꿀까 하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안에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대장들이 딱 있어요. 소그룹들이. 그래서 뭐 하면은 쫙 어떻게 하자면 쫙 따라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열성적인 지지자들 모임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도를 넘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오만으로 가면 예. 패권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박근혜 패권 문제를 이야기했던 거고 그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예. 승자 독식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했던 거고 그 패권 문제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예. 우리가 친노 패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친노 부분들은 좋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노무현 대단히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근데 노무현을 팔아서 노무현이라는 후광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됐을 때는 이게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우려 속에서 패권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예.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앞으로 아까 좀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연대는요. 주시죠. 예. 연대는 충분히 사안별 연대, 정책별 예.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당은 그걸로 다르지만 네, 네. 연대는 해야 되죠. 네, 네. 가장 성격이 같은 당들끼리 당연히 연대해야 되고 그게 미래 대한민국 가장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말씀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장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어제처럼 무슨 사진 하나 가지고 갑자기 막 난리를 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휘잡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저는 예.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가야 될지 정말 예. 지역을 위해서는 또 지방 예. 분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적임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정권 교체 적임자가 누구냐. 예. 굳이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를 놓고서 예. 그런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리더십이 좀 과거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리더십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그 대통령 한 사람이 국정의 대부분의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밑에서 따르는 톱다운 방식의 이런 어떤 의사결정 예. 구조인데 반해서 예. 지금의 리더십은 역시 대화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분 중에 저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적임자로서 또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 개인이 살아온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펼쳐야 될 정책들을 사안별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랄지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꿰뚫고 있는 남북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알겠습니다. 면이 힘들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안부 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예. 어떤 적임자를 찾아가는 예,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그 방향으로 예.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권 교체하니까 더 좋은 정권 교체라고 그런 수사는 있는데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게 내용이 무엇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이제 혼돈의 시기고 초불확성 시대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자본가들의 난리, 그다음에 국가 이기주의, 거기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무능한 부패 정권에 의해서 아주 추락할 대로 모든 면에서 지금 추락돼 있습니다. 이때는 리더자의 비전과 그 리더자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기존에 가졌던 이념적인 갈등, 아까 패권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양당 구조에서 여당, 야당이 또 지역으로 구분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걸 우리가 이제 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 청산되지 못했거든요. 3당 체제가 됐어도 실제적으로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실제 공천권만 있었지 도민의 선택권은 없었잖아요. 예. 공천만 되면 누구나 당선이었고 이게 이제 국민의당을 통해서 이제 선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예. 이때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를 누가 과연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념 갈등들 이런 것 속에서 누가 그걸 봉합해서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협치를 통해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어느 리더가 보여주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주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그런 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지난번 예. 총선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TV 토론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때 민주당에서 의원 1명 국민의당으로 넘어와 있는 시점이에요. 저는 아마 더 넘어올 것이다. 예.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7명이 국회의원 될 거다. 분명히 예.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지지율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 협치, 알겠습니다. 협력하는 예. 그런 길을 만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런지가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요. 친문 패권에 대한 얘기 계속 하십니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영향력이 세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친문 패권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문재인 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 선대위가 발족되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친노 세력이 아니었고 오직 비문 쪽의 반대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일단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묻느냐. 예. 이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짜는 프레임이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도 경계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100% 인정을 예. 합니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력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저는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도 민주당 내에서 만일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고 다른 세력들을 배척한다고 하면 저부터 반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예. 통합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주당이 다 합치고 전국을 보고 가야지. 니네끼리 하면 되는 거냐. 하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면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3천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밖에서 볼 때 다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서 만나보고 하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예. 또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패권에 거의 동의하지 않고요. 예. 실제로 뭐 패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표현에서 자꾸 진영 논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문이 연대할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갈 때 결국 스스로가 우리는 패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거나 나 아니면 다 적폐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패권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서로 뭐 네거티브 공격할 때 패권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안철수 후보 측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늘 나오는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약점일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40석 너무 작아서 이게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늘 따라다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논의 끝 부분들만 조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 전 패권이 진정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스스로가 그 테두리 안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청산돼야 될 대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뭐 국민의당 이제 40석밖에 안 됐는데 예. 엊그저께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예. 국민의당 입당해가지고 40석 됐습니다. 40석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건가? 어렵죠. 그러니까 협치를 하고 또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전에 그렇게 그런 식의 논리로 말하자면 큰 것 논리로만 예. 가면은 예전에 그러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넘게 점유할 때나 또 민주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점유하고 양당 구조에 있을 때 국정 운영 제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 거대 야당들이 서로 적대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기득권을 챙긴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고 그 사이에서 국민당이 나왔던 거죠 정확히. 그래서 당에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국정을 책임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의석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플렉시블하게 다른 정당하고 얼만큼 열린 마음으로 사안별 정책적 연대를 협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훨씬 더 좁은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이것이 어떤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 하나 갖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미래 안철수의 미래가 뭐냐 뭐 이 부분들에 예. 좀 미진하다 예. 했으니까 예. 뭐 간단히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30초대로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해서 토론을 하겠다. 맞짱 토론 한번 하자 해도 뭐 맞짱 토론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해서 맞짱 토론 거부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안철수의 어떤 미래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정책 대결로서 어필될 수 있는 장이 좀 더 마련돼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분께 다 기회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분만 한 30초 정도씩 마무리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천원석이 질문 하시죠.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후보 두 분을 놓고 토론을 했는데요. 이번 대선이 우리 국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인구 절벽, 예. 또 심각한 양극화 현상, 예. 청년 실업, 남북 문제 단절, 뭐 사드 배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망할지도 모르는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의 미래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국가를 안정적이면서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는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예. 딱 한 가지 오늘은 제가 특정한 솔직히 말해서 정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특히 비슷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정이나 연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해 예.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윤태 교수님 30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지금의 이제 시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 그러는데요. 그 시대 정신은 협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건 꼭 뭐 진보 뭐 보수 이렇게 진영을 나누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치해서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바꿔야 됩니다. 정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죠. 이 바꾸는 구조에 제일 적임자가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예. 안철수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정치 개혁, 구조, 패러다임 바꾸는 거 아마 예. 다 해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